예측의 원칙인데, 지금 이제 예측의 원칙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. 그게 예측의 원칙하고 예측 관련된 기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는데요. 우선 예측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뭐 여기 첫 번째 예측은 뭐 정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오차를 포함해야 된다. 그죠? 예측은 이제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죠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건데 구체적인 품목보다는 전체적인 품목에 대한 예측이 바람직하다. 왜냐하면 그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품목은 지금 이제 수요 비율을 통해 계산한다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뭐냐면 회사에는 예측만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다고 했습니다. 그죠? 예측만 담당하는 지금 이제 담당자가 있다고 했어요. 디맨드 매니저가 있다고 하는데 디맨드 매니저가 지금 이제 실제로 예측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. 여기 전체 시장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이 전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예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장 앞에 우리가 지금 이제 물류센터를 둬서 거기서 시장을 대응하고 있잖아요. 이렇게 이제 시장을 나누어서 지금 이제 시장을 나눠서 그 다음에 이렇게 대응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 전체 시장에서 이제 예측해야 될 게 뭐냐면 A 그룹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거는 그 A 그룹에 있는 엔드 아이템들이 나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 이제 나가는 게 A1도 나가고 뭐 등등 이렇게 나가겠죠, 그죠? 이게 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다 A 그룹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. 속해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회사에서 디맨드 매니저를 하는 분들은 수혜측을 할 때 이렇게 수혜측하지 않아요. 여기 사이트에서 A1이 몇 개씩 나가는지 쭉 예측하고 A2가 몇 개 나가는지 예측하고 A3가 몇 개 나가는지 예측하고 그다음 여기 사이트에서 A1이 어떻게 나가는지 A2가 어떻게 나가는지 엑셀로 뭐 지금 아니면 뭐 솔루션 같은 거 쓸 수도 있지 예측하고 여기 사이트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예측하고 그 예측한 걸 다 더해서 A 그룹을 하지 않습니다. 실제로.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A 그룹의 경우에도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월 단위로 예측 정보가 필요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A그룹에 대해서 예측할 때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1월 달에 어떻게 나갈 것 같고, 2월 달 어떻게 나갈 것 같고, 3월 달 해서 지금부터 24개월 동안에 매달 몇 개씩 나갈지 예측하는 사람은 없어요. 그렇게 예측하지 않아요. 그게. 그러니까 예측 담당자들은 나름대로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한 원칙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. 그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. 그 원칙대로 예측을 해요. 원칙대로. 어떻게 예측하냐면 우선 먼저 A그룹에 대해서 예측을 해요. A그룹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예측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예측할 게 지금부터 2년 동안이야. 그러니까 2023년, 2024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연 단위 데이터를 가지고 2023년하고 2024년을 예측해요. 내가 지금 이거를 예측할 때. 그래서 나한테 부여받은 건 뭐냐면 전체 시장에 대해서 A그룹에 대해서 매달 몇 개씩 나가는지를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예상하라라고 과제가 주어졌어도 예측 담당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2023년에 어떻게 나가고 2024년에 어떻게 나가는지 그거를 예측한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1로 나눠. 11로. 그러고 나서 매달 그 비수기 성수기가 있을 거 아니야. 그걸로 조정해서 값을 넣어요.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 내가 시장에다 물건을 공급한 데이터가 있거나 비스무리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. 그게 모델이 바뀌더라도 그 전에 팔던 모델이 있을 거 아니야.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분석할 때 1월달 쭉 추세 본 다음에 1월달 이 정도. 2월달 쭉 추세했는데 2월달 이 정도. 이렇게 예측하지 않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디맨드 매니저는 아니에요. 그냥 완전 초짜.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. 그러니까 뭐 요리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요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 밖에서 이제 다른 업무 보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측할 거가 월 단위라도 전체 단위로 연 단위로 예측을 해요. 연 단위로. 왜? 그게 더 정확하니까. 그 다음에 그걸 12로 나눠. 12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비수기 성수기를 확인해서 비수기 성수기만큼 조정해줘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내가 이건 끝났어. 그럼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가 두 번째 필요한 거는
특정 사이트에서, 특정 사이트.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기가 센트럴 서플라이 넘버 원이에요. 넘버 원이야. 그러면 센트럴 서플라이 넘버 원에서 A 아이템이 A1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게 지금 이제 궁금하다. 그러면 요 A1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. A1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시장에서 얘네가 이 A그룹을 이제 나가는데 이 전체 시장에서 이 첫 번째 센트럴 서플라이가 A그룹 중에서 몇 프로나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예상해요. 비율을. 그래서 되게 여기 이 시장에 대해서 이게 끊었는데 이쪽에 센터에서 지금 나가는 게 A그룹에 20%가 나간다. 20%. 그게 그러면 A그룹에서 예측한 예측치를 20을 0.1을 곱해서 쪼개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,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A그룹이 아니라 A1이다.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물건 나갈 때 그 20%가 A그룹에 20%가 여기 나간다면 그 중에서 A1은 A그룹에 몇 프로 나가느냐? 얘가 40% 나간다. 그러면 다시 이거에 대해서 이 A그룹에 대해서 20%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A1에 대해서 다시 40% 0.4를 곱해서 40을 쪼개. 근데 그렇게 해서 값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그게 월 단위란 말이에요. 월 단위. 근데 실제로 내가 예상할 건 뭐냐면 주 단위가 필요하단 말이야. 주 단위로. 왜 주 단위가 필요하냐면 주 단위 계획을 짜줘야 그거에 반영해서 NPS가 공급 계획이 만들어지니까. 예측은 공급 계획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 계획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그 예측치가 나와야 되는데 공급 계획이 주 단위야. 그러니까 당연히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라 해야 되잖아. 그럼 다시 그걸 또 사로 또 나눈 다음에 첫 번째 주부터 네 번째 주까지 비수기 성수기가 있을 거 아니야. 그 비율을 가지고 쪼개게 돼 있어요. 원칙이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. 예측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엑셀 테이블만 보면 금방 알아. 진짜. 이 사람이 디맨드 매니저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완전 초짜인지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진짜 디맨드 매니저잖아요. 그러면 실제로는 큰 단위에서 예측을 하고 다 비율로 쪼개는 거야. 그냥. 다 비율로 쪼개. 그 데이터 분석에서. 그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.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예측과 관련돼서는 우선은 여기 요 항목이 좀 중요한 항목이에요. 요 항목 자체가. 그게 그리고 예측을 할 때 기업에서 하는 예측은 일기예보를 예측하거나 아니면은 유가 변동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인구 변화에 대해서 이런 걸 예측하는 거와 달라요. 그게 기업에서 하는 예측은 그냥 정말 단순해요. 정말 단순해. 그냥 더하기 빼기야. 더하기 빼기로.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조정하기 위해서 곱하고 나누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. 그게 기업에서 쓰는 예측 기법은 복잡할 수가 없어요.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그 기업에서 쓰는 예측 기법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다.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. 아니, 그 사람이 예측을 목적으로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와서 평생 예측만 할 거 아니잖아. 그잖아요. 그죠? 누구라도 예측을 하는 거잖아. 그거는. 이 사람이 한 3년 했다가 아니면 1년이나 2년 정도 했다가 다른 업무 보고 그다음에 누군가 또 들어와서 1년, 2년 하고 예측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니까 당연히 예측 모델 자체가 어떤 모델을 찾냐면 단순하면서 정확한 모델을 찾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기업에서 사용하는 예측 모델은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. 우리가 알기에 뭐 이동평균, 뭐 지수평활, 뭐 회귀분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죠? 그게 몇 개 안 돼. 그리고 겁나 단순해, 진짜로. 그 모델의 특성 자체가. 그냥 책만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게. 그게, 지금 이제.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학교 다닐 때 기업에서 사용하는 예측 모델을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단순한 거야, 모델 자체가. 그래서 왜 이렇게 단순한가, 이게. 단순한 건, 왜 단순한 거냐면요. 지금 이제 기업에서 쓰는 게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업무를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모델이 복잡하면 안 되지. 근데 또 그 모델을 통해서 결과는 잘 나와야 되거든. 굉장히 잘 나와야 되거든. 그러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무슨 뭐 지금 이제 뭐 박스앤 젠킨스법 이런 게 있어요. 실제로 그 찾아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. 예측할 때. 근데 그런 거는 일기예보 같은 거 하시는 그런 데서 쓰는 거지 기업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. 애당초에. 지금 이제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막 지금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. 상황에 맞게 지금 이제 여기서는 기업이잖아요. 기업. 그죠?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있죠. 수요하고 판매량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량을 기록해야 된다. 이런 건데 이건 좀 사실은 IT 기술이 좀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예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제 주변 상황들을 기록을 해야 되고
기간이 좀 가까워지면 정확해진다. 이건데, 보통 이제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개선을 하죠.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은 서플라이 체인에서 물건 들어올 때 한 8주, 그 다음에 공장에서 만들 때 1주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약간 짧아져 있죠. 그래서 한 6주, 그 다음에 1주 이렇게 돼 있죠. 왜냐하면 정보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개선도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통합을 좀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분류도 좋아지고 그래서 약간 줄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측은 없어지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물건을 지금 이제 만들 때 그게 국내에서 그냥 다 조달해서 한 2, 3일 만에, 그 다음에 하루 만에 물건을 만들 수 있는 프로세스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그런 프로세스는 생기지 않겠죠. 그죠?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물건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복합적인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체계라면 그러면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 앞에다 딱 꽂아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짧아도 5주 이상은 된단 말이에요. 5주 이상.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수요는 5주 이상은 공급 계획을 짜야 되니까 수요치가 이제 이루어지겠죠. 자, 그래서 이제 그 예측과 관련된 원칙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.